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서 한일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은 안 한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 제재 공조가 절실하다. 강제징용 등의 이슈 자제하고 이 대북 원유 차단 등을 같이 설득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같이 이제 대북 채찍을 들었다. 그래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가 북핵 대응에 이런 양국 공조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가 근래 들어서 가장 좋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요. 제 뉴스 브리핑 들어본 사람들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물론 손드는 거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일본의 위안부니 징용이니 독도니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일본하고 공조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구도를 튼튼히 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고. 괜히 그 과거의 위안부니 뭐니를 가지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그거는 남겨놓고 계속 앞으로 문제 삼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고, 지금은 그것 가지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면 안 된다고 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이요. 3년 동안 그걸 갖고 일본하고 관계를 단절하다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위안부 협정을 급히 매절을 하다가 난리가 나서 지금 소동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같은 사람도 아는 이런 진리를요, 이 정권은 지난 4개월 동안에 허송 세월을 하고 얻어맞을 거 다 맞은 다음에 이제사 우리 옛날은 좀 접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여기에 진심이 느껴집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은 못 믿을 상대라고 나오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 말을 못하고 덮어놓고 있고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지금 한국에 어제 이 정부가 일본의 정부에다가 무슨 확인을 하니 어쩌니 난리가 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하고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고집하는 한국에 대해서, 솔직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겠죠. 구걸하는 것 같아라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7일 어제 후지TV가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8월 29일 아베 총리와 곧바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통화에서 이같이 통렬히 한국을 비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TV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군사적 압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군가 한국에 전달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아베 총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행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 나섰고 이후 다시 미일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후지TV는 하루에 2번이나 연이어 미일 전화회담이 열린 데는 군사적 압력에 응거주춤한 한국과 이런 한국에 애가 타는 미국 사이를 일본이 중재한 내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북한이 IRBM을 일본 상공으로 북태평양 2700m를 29일 날 쐈지요. 그 직후에 아베하고 트럼프하고는 통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통화할 일이 없다고 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통화가 이루어졌죠. 그 사이에 30일 날 아베가 문 대통령 보고 통화 좀 하자고 해가지고 문 대통령 아베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뉴스 브리핑 들은 분들요. 분명히 아베가 트럼프가 전달하는 어떤 말을, 둘 사이의 통화를, 내용을 문 대통령한테 전달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직후에요. 문 대통령하고 통화한 아베가 또 트럼프하고 통화했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요, 한국한테 직접 대놓고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다 욕해놓고 내 욕을 좀 저기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하니까 가는 뭐라 하대하고 또 다시 알려주는 통화를 아베가 한 겁니다. 아베가요, 참 이 트럼프와 문재인 두 사람 사이에 끼어갖고 개고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저도 그때
트럼프가 아베한테 한국에 전달해라고 무슨 말을 했을 거다 하고 또 그 말을 또 전달했을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뭐 내용이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에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는 것 같고 잘 좀 말해달라 했는지 9월 1일 오후에 급작스럽게 트럼프 문재인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대통령은 둘이가 이제는 통화도 하기 싫어하는 사이가 돼서 한국은 다시 또 통화 좀 하자고 말하기도 머쓱하고 미국은 아예 통화가 하기 싫고 이래서 트럼프가 이 제3자한테 쏟으면 3자가 전달한 이거 우리 여고생들 사이에 둘이 직접 욕은 안 하고 욕할 일이 있으면 제3자한테 자 지금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러면 내 그냥 안 둔다 하라면 또 그 말 전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를 지금 나라 정상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후지 TV는 하루에 2번이나 연이어 미일 회담이 열린 데는 그러니까 이 같은 날 하루가 아니라 하루 사이에 24시간 안에 군사적 압력에 응거주춤한 한국과 이런 한국에 애가 타는 미국 사이를 일본이 중재한 내막이 엿보인다면서 자, 그런데 보도와는 달리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29일 당일 한 게 아니라 30일 날 통화했고 그 뒤 트럼프와 다시 통화했다. 이것은 시점을 보는 차이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후지TV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이루어진 미일 간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아베와 100% 뜻을 같이 한다. 만일 미국이 공격을 당한다면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상호 동맹관계를 요청했고 일본도 100% 미국과 같이 하겠다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현재 한미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고요.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가 공격당하면 너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래 말을 하면 한국 대통령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전쟁 반대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이미 우리는 너가 공격을 받더라도 전쟁을 반대한다고 문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동맹이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만약에 핵을 탑재한 ICBM이 있다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걸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해줘야 되죠.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한 방 맞고 난 다음에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래 우리 같이 싸울게 이렇게 돼야 동맹인데 지금 한국은 필요하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마치 택시나 렌트카 부르듯이 불러 제끼면서 와서는 절로는 가지 말고 요만 있어라. DMZ 근처에 가지 마라.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러니 이게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본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일본에 확인했다 이러는데 자 이것도 여고생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쟤가 내 흉보고 다니는데 네가 쟤하고 사이에 그런 말이 없었다고 앞에 공개해라 이 이야기를 일본에 지금 대사관을 통해서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국을 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은 대북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아.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끄러워진 부분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유감을 아까 말한 대로 표시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핵 도발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 이후에 도발 이후 확고하고 일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폐기할 때까지 계속 이런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먼저 스스로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강조했고 공감을 이뤘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청와대에 지금 일관되게 청와대가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협상을 끌어내야 된다.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일관적이었다. 그리고 정상들과에서 그렇게 꾸준히 말해왔다는 말이 믿깁니까? 트럼프가 구걸하는 거지 같아,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고 말한 게 믿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구걸하는,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보도한 후지TV의 말이
한국 정부의 그간의 태도를 보면 훨씬 더 신빙성이 갑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국 정부의 발표가 웃깁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접촉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서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때 혹 기자들이 이거를 물으면 그렇게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참 가관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사드가 어제 올라가고 나니까 말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정말로 뚫린 것이 입이라고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놈들의 수준이요, 이럴 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한국의 보수파가 김치를 먹더니 어리석어졌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국 정부는 한국의 대사 김장수, 이 양반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빨리 그만두고 오지. 불러가지고 항의를 했다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는 할 말이 없어가 조용히 있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어제는 일제히 사드 배치 사실을 갖다가 현장 중계까지 하면서 한국의 결정을 비난을 했는데요. 중국 방송사들은 경찰과 충돌하는 성주 사드의 친북 세력들을 생중계까지 했답니다. 공산당 그 기간지 인민일보 자매지, 우리가 흔히 황구시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문은 이 완전 찌라시죠. 사설에서 사드를 추동한 한국 보수파의 급진적인 사고방식은 평양이 핵을 고수하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이다. 즉 김정은하고 너네들은, 한국의 보수파는 동급이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의 보수주의는 김치를 먹더니 어리석어졌냐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 뭘 처먹어서 맨날 그렇게 음흉한 생각만 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묻고 싶는데요. 자, 한국 당신들은 갈수록 북한처럼 제멋대로고 극단적으로 되어간다. 중국과 러시아 대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처럼 악성 종양이 될 거다 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 완료 이후 북핵 위기와 대국 게임의 무리를 떠다니는 부평초, 즉 개구리 밥이라고 무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씩 떠다니는 신세가 될 거다. 이 자들이 요즘 조금 주머니 돈 들어왔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정말 이 싸가지 없는 놈들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계기로 중국은 내에서는 지금 반항 감정을 조성을 하고, 뭐 현대차 같은 데도 지금 협력회사가 거래를 끊고 이제 또 장난을 칠 겁니다. 이쯤 되면요, 한국이 자꾸 뭐 중국의 경제 압력을 해제해 달라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요,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 다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모종의 선언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요. 꼭 친북들은 친중도 같이 해요. 그건 쌍둥이 같이 갑니다. 에렉이 말 한마디도 못 해가지고 중국에 지난번에 뭡니까? 사드 무슨 뭐 임시 배치에 중국에 무슨 해명 사절단 보낸다라고 나온 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정말로요. 이 나라에 진짜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는 듯이 착각하는 인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중국 놈들을 지금 앞으로 벨지라를 다 할 건데요. 이제는 너네 마음대로 하려면 해봐라 하고요. 아니, 한중 간의 경제관계에서 일부 재벌들이 재미 봤을지 모르지만은 중국 놈들은 그럼 우리한테 아쉬운 거 없습니까? 경제관계 끊으면요, 저거는 편합니까? 끊고 한번 해보자고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적어도 우리 재료 소재 가져가서 다 조립해가지고 팔아 처먹으면서 말을 이따위로 합니까? 중국 관광객 안 와도요, 관광 돌아가고. 원래 중국하고 91년입니까? 92년 이전에는 국교도 없었고 무역거래도 없어도 한국 경제 역사상 그때 제일 잘 나갔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도 서서히 정리를 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정신 차릴 때까지요.